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생긴 모든 비용과 그리고 검진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초보맘이라 처음 임신했던 거라 무슨 주스별로 무슨 검사를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스별로 무슨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의 첫 번째 진로는 6월 9일 5주 2일 날 처음 병원을 갔어요. 이때는 주스가 얼마 안 돼서 질 초음파로 초음파를 받고요. 초기라서 그 아기 집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기 그 심장 소리는 듣지 못했고요. 아기 집만 확인하고 이때는 나왔어요. 아기 집만 확인하고 나왔는데 초음파가 32,000원, 비용이 32,000원 정도 들었거든요. 아기 집을 확인하면은 그리고 또 산모 수첩을 주세요. 산모 수첩에는 바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초음파 본 동영상을 마미톡이라는 어플에 바로 올려주세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저의 그 아기 동영상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즘에는 되게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첫 진료는 5주 2일에 32,000원, 질 초음파, 아기 집만 확인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7주 0일. 이때는 난황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기 심장 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어요. 이때는 7주가 됐기 때문에 심장 소리가 되게 우렁차게 엄청 잘 들리더라고요. 되게 좀 기분이 조금 진짜 묘하고 조금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첫날 초음파는 32,000원 나왔는데 두 번째 초음파는 8,5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초음파를 봤는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주스마다 급여, 비급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급여, 비급여가 적용되는 그 주스별로 그 비용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검진은 8주 5일이에요. 그때 세 번째 갔는데 요때는 산전 검사를 했어요. 산전 검사에는 이제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했고요. 혈액 검사에는 뭐 갑상선 수치나 뭐 빈혈 수치나 비타민 D 수치 이런 수치들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종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109,030원. 아무래도 산전 검사,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 토탈 하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가격이 조금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옆에 바우처라고 쳐놓은 거는 임신하시게 되면은 임신 등록을 하시면 임신 그 지원금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으로 이제 병원비를 저는 썼거든요. 네 번째 검진 날은 10주 4일. 요때는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동영상만 봤어요. 동영상만 봤고 이때는 이제 배 초음파, 질 초음파는 이제 끝났고 배 초음파만 봤어요. 8,200원. 요것도 바우처를 사용했습니다. 요때도 이제 초음파 비용이 저렴하죠. 아무래도 이제 급여, 비급여, 주스별로 해서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12주 2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1주, 2주, 초기에는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이때는 12주 2일인데 가격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66만 7,900원. 이때는 기형아 검사라는 걸 해요. 기형아 검사가 1차 기형아 검사가 있고 2차 기형아 검사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산인데 노산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애초에 그냥 리프티 검사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기형아 검사는 목 투명대를 동영상을 보고 바로 혈액 검사 리프티 검사를 했어요. 병원의 홈페이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급여 내용인데 여기 양수 검사 비용이 65만 원, 그리고 여기 리프티 제노맘이 리프티 검사거든요. 요것도 65만 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하고 싶으시면은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노산이고 걱정이 많아서 그냥 처음부터 비싸지만은 리프티 검사를 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거의 임신지원금이 100만 원인데 벌써 65만 원이 한 번에 훅 날라갔죠. 리프트 검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2주 정도 검사 결과를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조금 마음이 졸이긴 했지만 아무튼 무사히 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6번째 검진. 요때는 이제 16주 0일. 16주 되면은 이제 성별 확인을 병원에서 해줘요. 그 전에 뭐 물어봤자 말씀도 안 해주시고 또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기 때문에 16주가 되시면 이제 그때 병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요때 가격은 17,600원. 역시 바우처를 사용을 했고요. 저는 귀염둥이 아들을 확인을 했어요. 보시면 전 딱 봐도 아들 같죠? 존재감이 뿜뿜하죠? 지금은 엄청 이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 검진. 7번째 검진은 20주. 이제 4주 후에 갔네요. 16주에 가고 20주에 가고. 20주면은 벌써 임신의 반까지 온 거예요. 임신이 총 40주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중반까지 왔죠. 20주에는 별거는 안 하고 그냥 일반 초음파만 봤어요. 이때는 51,400원. 이것도 바우처로 결제를 했고요. 역시 뭐 그전에는 8천 얼마, 뭐 3만 얼마, 5만 얼마. 그러니까 똑같은 초음파를 보는데 가격이 다 다르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주스에 뭐가 얼마큼 할인되는지는 비급여, 급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주스별로 좀 다르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8번째 검진은 또 4주 후에 24주 3일에 했어요. 중기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안정이 좀 필요하고 또 조심해야 할 때잖아요. 그래서 한 2주마다 병원을 갔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4주 간격으로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조금 안정기라 덜 자주 안 가도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24주 3일에 8번째 검진을 했고, 이때는 이제 정밀 초음파를 봤어요. 정밀 초음파도 항상 생각해보면 병원 갈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걱정되고 했거든요. 특히 정밀 초음파는 정말 걱정이 됐죠. 진짜 말 그대로 정밀 초음파 다 모든 게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있는지 너무 걱정되잖아요. 저도 진짜 걱정 엄청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머리뼈, 뇌, 콩파, 신장, 뭐 손가락, 발가락 개수, 뭐 심장은 잘 뛰는지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그냥 안도감. 다행히 이제 저희 아기는 무탈하게 건강하게 다 모든 것이 있어서 마음을 놓고 또 검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9번째 검진은 28주 3일. 이때도 이제 4주 후에 또 갔죠. 벌써 28주예요. 이게 중기는 한 달 간격으로 가니까 금방금방 또 시간이 가더라고요. 28주 3일에는 91,200원. 요것도 바우처를 아직 남아있어서 썼고요. 요때는 입체 초음파랑 임신 당뇨 검사를 했어요. 91,200원이 아마 입체 초음파 가격일 거예요. 입체 초음파 가격은 선택이고요. 네, 입체 초음파는 선택이고요. 입체 초음파가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이거는 이제 비급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어요. 임신 당뇨 검사도 했는데 요거는 그 다음 검진에 아마 가격이 같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저 애기 태아 기거든요. 엄청 진짜 입체 말 그대로 입체 진짜 사람 기처럼 보이죠. 되게 얼굴도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거의 28주면 형태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10번째 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후에 갔네요. 28주에 입체 초음파를 하고 임신 당뇨 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30주 사이에는 그냥 일반 초음파만 봤는데 가격이 11만 1,100원이 나온 거는 저번 주에 했던 임신 당뇨 검사 비용이 요 10번째 검진 비용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다행히 임신 당뇨는 무사히 통과했어요. 아, 진짜 안 무서운 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30주가 됐네요. 30주까지는 이제 10번, 병원을 10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번째 검진은 32주 3일. 이때부터는 중기가 지나서 이제 후반부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2주 사이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조산도 걱정해야 되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병원을 이제 자주 가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그냥 일반 초음파 11,100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12번째 검진은 34주 4일에 했네요. 이때 같은 경우는 막달 검사.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출산을 정상적으로 할 몸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심전도, 혈액, 균 검사, 그리고 제일 무섭다는 첫 내진도 했어요. 근데 저는 내진을 막 얘기로만 듣다가 되게 겁먹고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 아프진 않았고요. 비용은 58,830원. 이때는 뭐 바우처 이제 다 썼죠. 다 쓴 지 좀 됐죠. 니프티 검사로 이제 한 방에 많이 날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첫 내지는 그렇게 저는 겁먹고 갔지만 많이 아프지는 않았다는 거. 벌써 34주. 그리고 다음 방문은 13번째 방문은 36주 4일에 했어요. 요때는 이제 태동 검사를 했거든요. 태동 검사는 이제 태동 검사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아기가 잘 놀고 있는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고 태동 검사할 때 보통 이제 단 거 많이 먹고 가라. 왜냐면은 아기가 놀아야 잘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태동 검사했을 때 아기가 잘 안 놀아가지고 맨날 24시간 잘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노는 시기가 있으니까 잘 안 노니까 그 간호사분이 초코사탕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초코사탕 먹자마자 막 이렇게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신기해요. 단 거 먹고 가세요. 검사하실 때는 입체 초음파나 뭐 태동 검사 이런 거 하실 때는 아기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 할 때는 단 거, 초코우유나 이제 많이 걸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6주 4일에는 19,300원 태동 검사 그리고 일반 초음파를 13번째 검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검진 같은 경우에는 37주 4일에 했고요. 37주면 이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주스거든요. 36주, 37주 전에 하면은 이제 조상기가 살짝 있는 거고, 37주에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분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7주가 넘어가면은 언제든 이제 출산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출산 가방을 쌓아 놓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날짜를 보시면 저는 이때가 1월 18일, 요번 연도 23년 1월 18일 추석, 설 전에 마지막 검진이었어요. 혹시 이제 설 연휴 때는 병원이 쉬니까 그날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 전에 가서 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똑같이 태동 검사랑 초음파를 했습니다. 가격은 11,400원이 나왔네요. 그리고 15번째 검진. 와, 대망의 15번째 검진이에요. 제가 1월 18일에 14번째 검진을 했잖아요. 37주에. 그때가 이제 명절 전이라, 설 명절 전이라 그렇게 그 전에 검진을 받았었고, 근데 제가 설 연휴 때 태동이 너무 뜸한 거예요. 막 잘 놀던 애기도 되게 느릿느릿하게 몇 번 놀지도 않고, 뭐 진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태동이 살짝 약했다는 거? 보통 이제 이때 되면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뱃속에 공간이 없어서 애가 이제 덜 놀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약간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나 조금 약해졌으니까 명절 기간에 뭐 별 이상은 없었는지 다행히 1월 24일이 명절 대체 휴무일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다니는 병원이 했어요. 저희 담당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요날 병원을 11시 반쯤에 방문을 해서 검진을 받았어요. 38주 3일. 요때가 38주 3일이었는데 저는 진짜 안 아팠거든요. 바로 이제 진료실에서 그 초음파를 보고 이제 선생님이 태동 검사를 하고 오라 그래서 태동 검사실로 갔죠. 태동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어머 사모님 안 아프세요 하시는 거예요. 하고 저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러니까는 이상하다 사모님 오늘 아기 낳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하고 저는 진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프는 막 이렇게 유동을 치고 있어요. 하고 저도 너무 당황했죠. 저는 진짜 진통이 1도 없었거든요. 그냥 살짝 뭉치는 정도? 하고 저도 너무 그냥 일반 검진을 잘 있나 확인하러 받으려고 온 건데 너무 갑작스럽게 간호사분이 오늘 얘기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제왕을 할지 아니면은 뭐 자연분만을 할지 그 얘기 아직 이렇게 결정을 못 낸 상태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태동 검사를 하고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밑에 진료실을 갔어요. 의사쌤이 그 그래프를 보시더니 엄청 안 아프셨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산모들 분의 그 태동 검사 그래프를 보시면서 저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더 되게 잔잔한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산모들도 진통이 엄청 강하게 오셔서 엄청 아프다고 했는데 이 사모님은 그래프가 막 이렇게 치는데 진통이 하나도 없으셨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도 못 느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쌤이 사람마다 진통 그 아픔을 느끼는 강도는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진통이 하나도 없으셔도 이렇게 이제 출산 임박하고 나서는 태동에 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뭐 진통에 민감한 사람이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 안 갔으면은 되게 큰일 날 뻔했어요. 이날 바로 응급제왕을 들어갔거든요. 다행히 제가 이날 11시 반인가 11시인가 갔는데 새벽 6시에 육전 하나 먹고 그 후에 먹은 게 없어서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그 올라가서 입원 수속하고 뭐 서류 작성하고 이제 제왕 수술할 수 있는지 뭐 항생제 테스트하고 해서 2시에 바로 수술을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막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너무 겁을 먹으니까 의사쌤이 원래는 하반신 마취만 하고 아기를 보고 다시 재워서 이제 후처치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수면 마취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신랑이 먼저 봤었어요. 아무튼 태동 검사를 하고 나서 아기가 너무 불편하다. 응? 오늘 바로 나와야 된다 해서 그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입원 수속을 하고 제왕 수술할 준비를 다 하고 바로 2시에 아기를 수술을 해서 2시 반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가서 2시에 수술을 들어가서 2시 반에 아기를 낳았어요. 와, 이게 저의 병원 기록은 끝이에요. 15번째. 38주 3일에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웠고, 진짜 감격스럽네요. 여러분들도 태동이 약간 이상하다 싶으시면 꼭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왕이기 때문에 입원을 5박 6일 동안 했고요. 저는 겁이 많아서 뭐 페인 부스터 그리고 뭐 무통 주사 이런 거 전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총 161만 원
총 161만 970원이 나왔고요. 조리원도 같이 있어서 조리원은 240만 원. 거기에 예약금이 10만 원 있어서 조리원비는 250만 원이고 토탈 하면은 지금 조리원 입원비에서 400만 970원이 나왔네요. 요거는 뭐 병원마다 상이하고, 그리고 제왕이냐 입원비 같은 경우는 제왕이냐 이제 자연분만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조리원비는 뭐 천지 차이니까요, 지역마다. 그냥 저는 무난하게 이게 2주 가격이에요. 2주에 25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약금 10만 원이 빠진 24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출산 비용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죠. 육아용품도 준비를 해야 하고. 참, 이렇게 힘들게 병원 다니면서 얘기 나왔으니 우리 모두 잘 키워봅시다. 정말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